예,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2박 3일 동안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출국을 했습니다. 자, 그로시 사무총장은 IAEA 보고서는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던 방식으로 결론 내렸다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지만 이 야당은 오염수 방류 반대를 위한 국내외 여론전을 더 강화한다는 입장입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그로시 사무총장의 2박 3일 동안의 방한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Of the concerns, of the preoccupations that I could see many had, I responded to come to explain. 일본이 국내에서 음용수로 마시든지 일본 정부에 권고할 의사가 없는지. 자, 그로시 사무총장 이제 영상에서 보셨지만 방한 일정 내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시위대의 항의를 받았습니다. 자, 물론 뭐 시위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고 국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는 있지만 좀 외국에서 온 외교 사절단에게 좀 너무 심했던 것 아니냐, 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그로시 사무총장이 왜 한국에 왔고 저분이 무슨 일을 하느냐, 그것을 잘 생각하고 시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분은 과학적인 어떤 IAEA의 최종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지금 시위대가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인 얘기예요. 뭐 어떤 일본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보고서 내용이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저렇게 우리말도 이해 못하시는 분한테 저렇게까지 얘기를 한다. 국제사회에서 저 장면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봐야 되고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웃집에 어떤 뭐 전염성 질환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밖에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의료진이 판단을 한 거예요. 나가도 된다. 모든 이웃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우리 집의 일부 구성원만 반대하는 겁니다. 어떠한 과학적인 근거 없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냥 나오지 말라.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국면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감정적으로 배설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도 잘 판단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여당에서는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에 대한 시위대의 시위와 관련해서 국제적인 망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들이 전부 민주당의 선동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녹음기 같아요. 그냥 고장난 녹음기처럼 뭐가 좀 안 좋은 게 생기면 민주당의 선동이고 민주당의 음모고 민주당이 뒤에 있고, 민주당이 그렇게 대단히 어떤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예. 단지 야당으로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점 분명히 하고요. 그로시 총장에 대한 어떤 저런 시위 모습, 과격해 보인다, 국제적 망신이다. 근데 그걸 생각해 보셔야죠. 국민들의 10명 중 8명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일이다 생각을 한다면 저 정도의 어떤 항의성 시위가 우리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의 목숨과 뭔가 직결될 수 있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충분히 저런 시위와 항의를 할 수 있다. 뭐 정전반대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파병을 한다 그러면 부모들이 나와서 저거보다 더한 시위를 할 겁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오염수 자체가 지금 일본이 막무가내로 IAEA 보고서를 가지고 방류하겠다. 어떤 타협의 여지도 없고 그로시가 와서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의 중립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없습니다. IAEA를 보십시오. 국제기준에 부합하다. 마셔도 괜찮다. 수영도 하고 마실 수 있다. 아니 그렇게 좋으면 일본에서 쓰시면 되지 왜 방류를 합니까? 그러니까 IAEA 중립성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의 시선 자체도 아직은 조금 이상한데, 최근에 어제도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도쿄신문 자체에서도 그렇습니다. IAEA의 중립성이 좀 미심쩍다. 일본 내에서도 그런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정부는 자꾸
어쩐 저런 시위대 때문에 체면 치레를 못했다. 좀 과격하면 뭐 폭력이 있었으면 그렇게 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저 정도는 본인의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 정도 시위, 저 정도 피켓팅은 저는 감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은 일본의 IAEA 사무총장 그로시 총장이 갔을 때 저런 시위가 있었냔 말이죠. 일본 국민이 제일 먼저 반대를 하고 시위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태평양을 향해서 가는 저 오염수가 미국을 또 먼저 갈 텐데 왜 미국에서는 가만히 있을까요? 미국 사람들이 몰라서 그럴 거야? 아니면 일본에 뭐를 받아서 그런 겁니까?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겁니까? 생명을 우리가 위협한다? 걱정할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압니다. 저도 반대해요. 방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방류하더라도 우리 건강에 해양 생태계에 영향이 없다고 과학적으로 입증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보고서가 나온 거 아닙니까? 유엔 산하 기구에서. 그러면 방류 이후의 관리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책임 있는 야당, 제1야당, 집권을 원하는, 집권을 하겠다는 당의 자세이지 이렇게 정신 승리만 하겠다고 계속 시위를 하고 어떤 음모론에 사로잡혀서 불안을 부추긴다. 이것이 과연 국민들께 어떻게 비치겠느냐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로시 사무총장은 어제 민주당과 면담도 가졌습니다. 그 모습도 저희가 보고 오시겠습니다. Our conclusion has been that this plan, if it is carried out in the way it has been presented, would be in line, would be in conformity with the international safety standards. IAEA 최종 보고서의 부실함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핵종 제거 설비의 성능 검증도 하지 않았으며 오염수 방류가 장기적으로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물 부족 국가인 일본이 국내에서 음용수로 마시든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굳이 오염수를 마실 생각도 없고 오염수에서 수영할 생각도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I'd like to say that the people of 예. 자, 어제 민주당과 그로시 총장이 이제 면담 갖고 1시간 공개 그리고 30분 비공개를 가졌습니다. 자, 어떻게 민주당에서는 이 면담 자체를 좀 자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민주당은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라고 예. 평가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로시 총장은 부합되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똑같은 얘기를 고장난 녹음기처럼 괜찮다. 마셔도 된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다. 단 책임질 수 없다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게 수용도 하고 마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보면서 이 IAEA 중립성을 지키는 총장으로서의 태도가 맞나? 조금 더 과학적이고 조금 더 어떤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런 우려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IAEA가 어떤 다른 반대측 입장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하는 게 IAEA 총장의 자세 아닐까요? 근데 와서 거의 일본의 뭐 홍보대사처럼 이거 마셔도 되고 수용할 수 있다. 그 버전은 이미 그 그로시 총장은 한국을 방문한 이유는 방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반대하지 마십시오. 라고 온 거라서요. 일단은 저희는 국민의 의견, 국민의 불안감들에 대해서 충분히 전달을 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걱정할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보다 북핵 문제를 더 걱정을 해야 된다. 좀 약간 동떨어진 얘기 같기는 하지만 자, 이 말의 의도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IAEA라는 곳이 뭐 민주당에서 주장했었죠. 핵사찰 전문 기구라고 얘기를 했는데 질문을 보니까 이제 그 얘기가 먼저 나왔어요. 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나와서 이제 한 답변으로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한국 그리고 세계 전체적으로 봐도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한 이런 핵 문제보다는 방사성 물질 문제보다는 북에서 핵을 만약에 쐈을 경우에 그때의 영향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제1피해자는 한국 아니겠습니까? 예. 그 얘기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하고 전 세계에서 과학적으로 별 영향이 없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한다 하는 점에 대해서 외국인으로서 또 제3자로서 지적한 거다 이렇게 봐야 하고 예. 과학의 검토가 어디 있습니까? 저분은 과학기구의 사무총장이에요. 와서 객관적인 수치, 그 수치가 어떤 의미이고 이걸 말하러 온 겁니다. 그런데 한국 국민의 반대 여론이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뭐 다른 걸 검토하겠다고 얘기하기를 원한다, 민주당에서.
민주당이 저분이 무슨 일 하는지 모르고 사는 얘기입니다. 아니 제가 예. 과학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자꾸 그 국민의힘도 그렇고 정부에서 IAEA 보고서가 신적 존재처럼 취급을 해요. 과학의 완결본처럼. 과학은 완결본이 없습니다. 과학은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통해서 검증을 하고 그 검증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게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IAEA 보고서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보고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성이 된 신뢰성 있는 보고서지만 반대하는 입장이나 여러 전문 과학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바가 있으니 그 부분을 논증하고 논박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신뢰성 있는 보고서를 시간을 가지고 완성해 보자는 겁니다. 근데 그게 좀 상식적으로 못 받아들일 일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예. 그렇다면 저 자리에 민주당의 전문성 없는 국회의원들이 앉아서 정치고 얘기할 게 아니라 IAEA의 보고서의 문제점을 정말로 실증적으로 논리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과학자 한 분이라도 모신 다음에 얘기를 진행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 그런 분을 못 찾았기 때문에 전문성 없는 의원들이 또 정치 공세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야기는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당이 제기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에 이 사업 백지화 결정이 난 서울 양평고속도로 인근의 양평 주민들이 민주당사를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고속도로 건설은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라면서 이 정치 공세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는데요. 자, 최민식 기자의 보도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 주민 수십여 명이 비옷을 입고 민주당 당사 앞에 모였습니다. 양평군민 분노한다. 고속도로 즉각 재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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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은 민주당의 정치 공세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중단됐다며 지역 정서를 왜곡한 민주당 소속 직전 양평군수와 지역위원장을 문책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양평 군민에게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꿈이며 희망이었다. 그런 꿈과 희망을 더불어민주당의 비열한 정치적 행보가 송두리째 빼앗아갔다. 또 양평군 안에 나들목, 즉 IC가 설치되는 게 지역민들의 수건 사업이라고 주장하면서 주민들의 실생활을 모르는 사람들이 왈가왈부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양평군에 IC가 없는 예탄으로 회귀하는 것은 죽어도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12만 5천 양평 군민의 마음을 담아 호소드립니다. 여당은 양평 군민들의 간절함을 제대로 하려고 야당을 비판했고 야당은 대통령 일가가 소유한 땅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논란에 대해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가 알아서 해야 할 문제라면서 국회 차원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휴일 빗속에서 양평군수와 주민들이 민주당사를 찾아갔는데요. 자, 주민들의 입장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절실한 거죠. 어떤 30km도 안 되는 고속도로 하나 하고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10만 5천이 되는 양평 국민 입장에서 서울과의 접근성을 확보한다는 차원, 또 지역 경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도로의 필요성이 절실한 겁니다. 그런데 야당에서 갖고 나온 이 어떤 땅 문제, 대통령 배우자의 땅과 노선과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여 있으니 당연히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의혹이 지난달 16일에 이해찬 전 대표가 민주당 당원대회에서 먼저 꺼낸 얘기입니다.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은 뭔가 근거를 갖고 정말 정확하게 사실을 짚어서 제기를 했으면 의혹 제기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벌써 지금 보면 음모론에 가까운 얘기 아닙니까? 저기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선산에 지나가는 곳이고 인터체인지가 아니라 분기점이에요. 종점이 그냥 있는 거고 다른 고속도로랑 연결된 지점. 땅값 상승과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음모론적인 의혹 제기를 또 몇십 년째 똑같은 방법을 하고 있다. 조사를 했더니 뭐가 나옵니까? 원안의 종점, 민주당이 주장하는 원안 고수, 종점 고수. 그 종점 부근에 전직 민주당 소속 양평 군수 일가의 땅이 있다. 김부겸 전 총리가 그 IC가 있을 만한 그 지역에 땅을 또 갖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뒤지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여당 경험도 있고 또 집권을 하겠다고 지금 정치를 하는 것인데 과연 일을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비판을 하는 것이냐 그냥 여당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냐 이 부분을 잘 짚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자, 근데 양평군수와 이제 주민들은 민주당의 정치 공세 때문에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고속도로 건설 추진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자, 민주당의 정치 공세 때문입니까?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어제 민주당에 오신 분은 국민의힘 소속 양평 군수고요. 주민들은 이제 강하이 씨의 어떤 수정안을 요구하는 주민 일부가 오셨다. 예. 이게 양평 군민 전체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예. 양평 군민 자체를 지금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어떤 특혜 의혹을 덮기 위한 하나의 어떤 방탄 같은 행위다라고 저는 규정하고 싶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부분은요 너무나 이상합니다. 첫 번째 이상한 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피노키오 같은 거짓말들이 너무나 이상합니다. 왜 일국의 장관께서 이렇게 국민들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하죠? 첫 번째 정치생명을 걸고 김건희 여사 땅을 몰랐다. 한준호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정확하게 그 땅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확인해 보겠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그걸 몰랐다고 뒤늦게 하는데 이제는 관련이 없다 하고요. 그다음에 그 수정안에 대해서 주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했다라고 하는데 주민 여론 수렴한 점 없는 걸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장관이 무리해서 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포함된 특허역이 있는 양평고속도로를 방어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디 누군가의 지시인지 모르겠지만 이 양평고속도로에 김건희 여사 이름 석자 절대 나오게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면 이렇게 일국의 장관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실도 어저께 발표를 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안 내겠다. 이거는 국토부가 알아서 할 일이고 국회에서 여야가 알아서 처리해라.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대통령 공약입니다. 대통령이 서울 양평에 대해서 고속도로를 내겠다고 했는데 어떤 그 용산의 허락도 없이 일국의 국토부 장관이 백지화를 선언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아무 말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원희룡 장관이 알아서 해. 그리고 여야에서 알아서 싸워요. 이건 뭐겠습니까? 특히나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돼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괴담이다, 가짜뉴스도 하는데 뭐가 괴담이죠? 땅이 없는 데 있다고 하면 괴담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땅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오빠, 사촌 오빠, 사촌 언니 이 땅들이 그 변경안의 종점에 존재합니다. 그다음에 뭐가 가짜뉴스죠? 수정안이 바뀌었잖아요.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 3월에 당선되고 5월에 시작했는데 7월에 갑자기 수정안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올해 5월에 이 종점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보더라도 이상한데 10년간을 추진했던 왜 원안이 수정안으로 바뀌지? 이 정도 의혹 제기를 가지고 이 1조 5천억에 달하는 국책 사업을 바꾸면서 국토부 장관이 저렇게 거짓말까지 해야 되는 게 더 심스럽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그런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말씀 들으니까 양평 국민들께서 답답하실 거 아니에요? 다 좋습니다. 그 과정. 군민들이 먼저 얘기한 거예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라고 하지만은 원안에는 인터체인지가 없습니다. 양평에서 그 고속도로에 들어갈 수 있는 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양평 국민들도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인터체인지를 만들어 달라 하면서 먼저 양평군에서 국토부에다가 제시한 노선 중에 하나가 지금 대안 노선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른 거 다 좋습니다. 과정. 그런데 이 의혹 처음 제기한 이유가 뭐겠어요? 그 노선이 바뀌면 김건희 여사 일가가 가지고 있는 땅값이 오른다. 딱 그거 하나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를 하지 않아요. 어떻게 땅값이 오른다는 그 증거, 논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인터체인지가 생기는 곳이 아니라 그냥 종점입니다. 고속도로가 끝나는 곳이에요. 다른 고속도로하고 연결되는 지점. 그렇기 때문에 소음, 매연 그런 것들이 있고 잘해봤자 그냥 땅이 수용되거나 다리를 만들어서 연결한다면 교각 정도가 서 있을 수 있을 만한 땅입니다. 그 땅이 어떻게 지가가 상승을 하고 어떻게 경제적 이익을 얻게 돼서 특혜를 얻는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는 안 하고 다른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답답한 겁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제가 여기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되게 좀 희한한 논리들을 갖고 오시더라고요. 뭐 종점이 되면 거기가 고속도로가 나서 매연이 생겨서 거기는 지가가 떨어지고 오를 일이 없다. 근데 역대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을 보십시오. 토지, 그다음에 신도시 개발을 보시면 종점에서 시작합니다. 그 종점에서 그 부근을 시작으로 해서 그 종점이 지류를 타고 도시를 형성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하철도 그렇고 고속도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경부선이 뚫렸기 때문에 부산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식의 논리지 무슨 매연 가지고 땅값을 얘기하시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면 어떤 증거를 가지고 또 얘기하는데요. 아니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 탁 닫아버렸잖아요.
왜 백자를 닫습니까? 설명을 해야죠. 종점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를 들어 3월에 당선이 돼서 5월에 정부가 시작됐는데 이게 인수위 때부터 검토가 됐다. 왜? 이게 대통령실이 아무래도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원안보다는 수정안이 더 좋겠다고 인수위에서 검토를 해서 7월에 양평군에 물어봤다. 그리고 나서 이게 추진이 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어떤 여야에서 치열하게 이런 거는 특혜 시비가 없는지 들여다보는 게 그게 잘못됐습니까? 입법부가 그런 일 하라고 국민들이 뽑아준 거예요, 여야.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상임위를 열어서 이게 문제가 없다 하면 문제 없이 잘 진행되도록 하고 혹시나 특혜 시비가 없도록 하는 게 좋겠다. 오해 소지가 없겠다. 이런 것들이 대통령실에도 좋고 민주당에도 좋고 국정 운영에도 혼란이 없고 이런 절차를 다 무시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백지화 선언이 결국에는 문제를 더 키웠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지금 또 다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지도를 보고 오셔야죠. 지도 많이 종점이 봤죠. 고속도로 끝나서 다른 도로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양평에서는 그 고속도로를 탈 수가 없다니까요. 그 종점은 중부 내륙 고속도로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 땅을 어떻게 이용할 만한 그런 활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저 보십시오. 지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종점과 인터체인지 뭐 이런 개념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면서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 입장에서 잠시만요. 예. 답답한 거예요. 지가 상승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현장에 취재간 기자들의 전언을 따르면 예. 여기는 멀리 떨어진 게 아니라 거의 종점이 땅과 붙어 있다라고 취재를 해서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되게 좀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지금 이 종점이 생기고 나면 거기가 끝납니까? 발전을 합니다. 도로가 크게 축이 되면 거기에 대한 간성 국도들이 생겨요. 그러면 그 땅들이 특혜를 받는 겁니다. 그거 생긴 다음에 얘기하세요. 생깁니다. 아니, 그런 생긴 우려 다음에 때문에 얘기해야죠. 그거를 보고 종점을 만드는 거고요. 두 번째, 최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지금 원안에는 정동균 양평군수의 땅이 거기에 있다. 예. 53년간. 근데 되게 웃긴 게 가보셨습니까? 300평이라 하는데 맹지예요. 도로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3,000평입니다. 300평입니다. 3,000평입니다. 294평입니다. 그걸 제가 확인했고요. 제곱미터예요. 그 뒤편으로 가면 산을 하나 넘어야 그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관계를 지금 국민의힘이 이 사안에 대해서 덮으려고 하는 것들이 왜 물타기를 합니까? 양평 분들이 보시면 답답할 거예요. 있는 그대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에 왜 종점이 변경됐는지 그 배경만 그냥 명명백백하게 설명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지금 예. 보면 너무 물타기가 심해요. 예, 잠시만요.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얘기하실 때 그 양평군수 땅이 이제 300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대법원 인접해 있는- 등기부 등본을 보면 이 정전군수와 친척들이 이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이제 모두 14개 필지 만여 제곱미터. 자, 이게 이제 3,000평의 토지를 갖고 있다고 나와 있는 거거든요. 네네. 제가 예. 확인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말을 뺐죠. 양서면 원안에 대해서 종점에 근접해 있는 게 297 평방미터입니다. 예. 그리고 산을 하나 넘어가면 아까 말씀한 대로 2,700평 정도 있습니다. 53년 정도를 정씨 문중에서 있던 땅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지금 말한 대로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은 뭐 이게 산을 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가 보면 이렇게 쭉 평지로 이어져서 갈 수 있는 입도가 있어요. 그런데 정동균 전 군수 같은 경우는 양서면 부분들은요 산을 하나 넘어야 한 2,800평 정도가 존재합니다. 그런 거를 가지고 지금 물타기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요. 뭐 군수 땅까지 설명하시고 참 열심히 하시는 건 이해하지만 팩트 체크. 그런 식으로 이런 팩트를 얘기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왜 전직 민주당 소속 군수 땅의 위치까지 알아야 됩니까? 아니, 도로 개설해서 경제적으로 양평 군민, 서울 시민 또 그 도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무슨 뭐 누구 땅이 있기 때문에 의혹 제기한다? 지금이 무슨 70년대도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왜 민주당에서는 자꾸 부정을 하는지, 왜 몇십 년 전 사고에 갇혀 있는지 계속 답답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어요. 예, 제가 반론해야 되는 게 논리가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 집가 상승이 어떻게 되는지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문제 제기를 한 건 말씀하시죠. 국민의힘이에요. 저희가 설명하고 있는 건 왜 갑자기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에 대한 특혜 의혹이 벌어지는데 물타기를 합니다. 강화시 쪽에 김부겸 전 총리의 땅이 있다. 양서면 원래 원안 쪽에 정군수의 땅이 있다. 중요한 건요. 바뀐 변경안, 종점 변경을 한 그 안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에다 종점을 변경했느냐.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나 나머지 보십시오.
다른 거에 지금 물타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건 누구나 다 의심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원안의 종점에 전직 군수 일가 땅이 있다는 말을 안 할 수가 없도록 이렇게 저급한 정치 공세로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구하는 게 딱 하나예요. 종점이 있는 땅이 어떻게 땅값이 오르느냐 그 논리만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스튜디오 안에서도 이제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데요. 여야의 공방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이 지금 민주당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사업을 본인들의 정치적 수단으로 삼아버린 민주당에 부득이하게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주당이 침을 뱉으며 밥상을 엎어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원희룡 장관을 비롯한 정부 여당은 후한무치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대형 국책 사업을 제 맘대로 변경하다 국민 의혹이 커지니 사태를 모면하려 전면 백지화로 꼼수 부리는 것 아닙니까? 자, 지금 정치권의 공방이 이제 뜨겁고 좀 여러 가지로 지금 그 양평 군민들의 요구도 있고 하니 다시 재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라고 표현을 하긴 했는데요. 예. 국책 사업이 그렇게 쉽게 백지화되기는 어려울 걸로 보이고 지금 무엇보다도 양평 군민들의 요구가 너무 거세기 때문에 예. 어떤 식으로든 재치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를 여야가 합의해서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는 굉장히 이제 열기가 뜨겁기 때문에 저희 뉴스 퍼레이드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여야의 분들을 모셔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